23번입니다. 자,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자, OP, 바로 O는 원점인데 자, 원점과 이 P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바로 이 점 P의 X좌표, Y좌표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일단 A점과 B점은 X좌표가 모두 다 0이니까 바로 Y축 위에 바로 A점과 B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한 5라고 하고 이 점을 바로 A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바로 9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0,5, 0,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자, 이 A점과 B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한 이 정도가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우리는 편하게 1, 4분면의 위치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뭐다?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 거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서 바로 식으로 일단 먼저 적어 본다면 자, AP의 길이와 바로 BP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무엇이 생기니까? 루트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를 벗겨지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x 차의 제곱, y 차의 제곱으로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x가 모두 다 둘 다 좌표가 0이니까 일단 ap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BP의 제곱은 A와 0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A의 제곱 더하기 B-9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은 사라지고요. B제곱도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B에다가 플러스 2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8B에다가 9981이 되겠죠. 마이너스 18b를 이항하면 8b가 되겠고 25를 이항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56이 되겠나요? 자,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8, 7이 56,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b의 좌표가 7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분 AB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존재하는 이 점피를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 선분 AB에 바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한 선이 바로 이 선이 되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A와 B까지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를 바로 수직 이등분한 선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한 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도 A와 연결하고 B와 연결하면 어떻다?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5와 9의 중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중점은 더해서 더하면 14니까 2로 나누면 7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이 바로 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0,7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이 직선 위, 저 y 꼴 7이 되겠죠.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B는 7이라고 찾아냈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자, O와 P를 연결한 즉 중심과 P를 연결한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점과 점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니까 7이 되니까 빗변이 10이 되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7의 제곱 49가 바로 10의 제곱이 10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제곱은 100-49가 되니까 5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a는 루트 5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51이 되면 바로 이 사분면에 있는 점이겠지만,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b제곱이 바로 49가 되겠죠.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그 차이는 2가 되니까 바로 정답은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번입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C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A점이 2,1이고, 자, 여기가 B점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3. 자, C점이 바로 0,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정확한 점의 위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니까 우리가 외접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외접원은 원래 외접원의 정의는 무엇이죠?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은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이런 원이 바로 외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외접원이면 외접원의 중심이 어딘가는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외접원의 중심이 존재하면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 바로 이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연결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즉,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모두 다 길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외접원의 바로 중심을 바로 외심이라고 하고 보통 외심은 O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란 말은 이 O의 즉 외심의 좌표만 안다면 AO의 길이를 구하든 바로 BO의 길이를 구하든 CO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외심이면 삼각형의 바로 꼭지점까지 연결한 길이가 같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외심의 정의를 선생님이 말했지만 자, 실제적으로 이 BC는 바로 이 원은 무엇이 됩니까? 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바로 외지어번의 중심에서 이 혈의 수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직 이등분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이 모든 현들이 삼각형으로 말하면 세 변이 되니까 각각의 바로 뭡니까? 이 변을 수직 2등분 해버리면 각각을 수직 2등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세 개의 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 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비록 외심의 정의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본 개념에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증명을 다 해놓았잖아요. 정의와 성질을.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외심의 좌표만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한다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맞나요? 바로 우리가 식을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OA의 길이와 무엇? OB의 길이가 같다는 것으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맞나요? 또 무엇으로?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로도 바로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볼편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루트는 생략하고 무엇만 이용하면 된다?
자,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A는 어떻게 될까요? OA의 제곱은 x차는 바로 x 좌표끼리 바로 빼어서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y차의 제곱은 b-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과 OB는 자, a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a 플러스 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b 마이너스 y좌표가 3이니까 b-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A 제곱과 OC 제곱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뭘 이용해도 됩니까? OB 제곱은 OC 제곱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A-2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 되고 OC의 제곱은 자, A에서 0을 빼니까 A 제곱이 되고 b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b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좌변, 우변 모두 다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은 a와 b에 대한 1차식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맞나요? 여기는 플러스 4a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자, 여기 상수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2b와 플러스 1만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4a가 되고요. 상수는 4가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6b가 되면서 상수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지니까 자,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1 각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6b만 남겠네요. 6b 플러스 9만 남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문자 A, B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을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찾아주면 바로 우리는 바로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한끼리 모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a를 이항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4a가 되어서 8a가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2b도 이항하면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자, 상수는 반대로 자,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4와 4는 사라지고요. 9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식도 정리해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4a는 그대로 여기 놔둘까요? 마이너스 4a는 놔두고 6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8b가 되겠죠. 얘가 바로 상수를 생각해 보면 5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5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위의 식을요, 위의 식을 각각 4로 나누어 보면, 양변을 4로 나누어 보면, 자,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2로 나눠보니, 미안합니다. 4로 약분했잖아요. 그죠? 4로 약분하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A와 B가 같아지지 않으니까 2로만 약분하겠습니다. 양변을 2로 약분하면 4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여기는 2로만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의 개수를 자,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더해보면 4A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B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더해버리면 0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B가 0이면 이 자체가 0이 되버리니까 결론적으로 A는 무엇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외심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외심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다? 바로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외접을에 만들려면 어느 걸 이용해도 되니까 자, OC를 이용해 볼까요? 자, 러트 X차는 0과 마이너스 1의 차니까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과 0의 차는 3이 되니까 제곱하면 9가 되어서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다?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외심의 좌표를 A, B로 놓고, 자, 외심의 성질인 바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자, 모르는 문자, 아직 미지수 A, B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을 적어주면 연립방정식을 처리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B 지점은 점 A 지점에서 동쪽으로 4k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C 지점은 점 A 지점에서 동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지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즉, 점 A와 점 B와 점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분수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분수대와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24번에서도 풀어봤지만 이 분수대라는 것은 이 점 A와 점 B와 점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바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A, B, C를 바로 먼저 뭐로 봤을 때 삼각형으로 봤을 때 삼각형으로 봤을 때 각각의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맞죠? 바로 이 분수대의 위치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삼각형 ABC의 바로 외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풀어봤지만 삼각형 AC의 외심을 그려보면 바로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A와 B와 C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좌표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생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세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느 점을 정해도 되는데 어떤 점을 이용해서 원점으로 정하고 X축, Y축을 먼저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A점을 원점으로 하여서 자, B와 C의 좌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1, 4분면에 있는 점으로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이곳을 바로 나무가 맞나요? 아, 이 농구 골대가 되겠습니다. 농구 골대가 있는 점을 원점으로 생각하면 이 B 지점은 동쪽으로 4km니까 바로 X축 위에 있는 바로 4,0이 되고 이 C점은 동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니까 C 지점은 바로 1,1이라는 점의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A와 B와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바로 뭐가 된다?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은 바로 삼각형의 외심이 되니까 우리가 원을 그려본다면 이런 원의 바로 중심에 바로 누가 놓이면 되겠다? 바로 분수대가 놓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이 점에서 자 B점까지의 거리나 C 지점까지의 거리와 바로 이 원점인 A 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뭐하다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세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4번처럼 이 분수대의 위치도 바로 무엇으로 두고 X, Y나 A, B로 두고
XY에 대한 방식을 두 개 만들면 되겠죠.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A, B로 놨으니까 동일하게 자, 이 분수대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자, A, B로 두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식을 그렇게 두 개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자, 이 외심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이 AB가 바로 감사하게도 X축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 AB의 요선을 반지름을 살짝 씌워 보겠습니다. 이 AB의 바로 수직 이등분선을 교점이 바로 외심의 좌표가 되는데 이 변을 수직 이등분을 한번 먼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이 AB를 수직 이등분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 선은 어디를 지나야 된다? 외심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A와 B의 중점이 되죠. 즉 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수직 이등분선이 Y축과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0이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0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으로 내려온 Y축과 평행한 선이 되기 때문에 이 A 좌표는 그대로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분수대의 바로 X좌표는 2라고 그대로 설정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식을 두 개 만들 필요 없고 몇 개만 만들면 되겠다?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1,1이 낫겠네요. 그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외심을 여기가 이제 A니까 외심을 O로 둔다면 바로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 B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되겠다? 양변을 제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루트는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A와 O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차의 제곱은 4가 되고 Y차는 0과 B니까 B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O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와 1의 차는 얼마가 되고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요. B와 1의 차는 얼마가 된다? B-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변만 전개해 보시면 자, 전개할 필요도 없네요. B제곱이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1 플러스 D의 거 제곱 1에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B제곱은 사라졌으니까 결론적으로 2B가 바로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B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B좌표도 얼마를 마이너스 1을 찾았으니까 바로 이 각각의 지점에서 바로 분수대까지 거리는 요 원점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따라서 이 거리는 루트 바로 2와 0의 차는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0과 마이너스 1의 차는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됐다?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생각을 못했으면 24번과 동일하게 풀어주면 되는데, 바로 이 외심의 정의가 무엇이었다?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AB를 수직 이등분하면 반드시 이 외심을 실어야 되니까, 이 수직 이등분한 선 중에서 AB 위에 있는 이 점은 AB의 중점이 되니까 바로 2,0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은 Y축과 평행하므로 이 점의 X좌표와 이 AB의 중점의 X좌표와 외심의 X좌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B보다는 자, 2, B로 놓으면 하나의 문자만 찾으면 되니까 식을 하나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번입니다. AB가 실수일 때,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자, 공통수학 원부터 시작할 때, 자,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으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좀 특별한 경우의 문제가 되는데, 이 두 식의 바로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 차의 제곱과 차의 제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을 보면 자, 뭐뭐의 제곱과 뭐뭐의 제곱 형태가 있지만 잘 관찰해 보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A, B와 자, 1,3의 두 점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죠? x차의 제곱 플러스 y차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앞의 식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바로 a, b와 0, 0.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거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0,0은 원점이잖아요. 원점이 되고 자, 1,3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y좌표가 3이 되겠습니다.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3인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가 1,3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A, B를 우리가 점 P라고 한번 둔다면 바로 점 P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와 점 P에서의 1,3까지의 거리의 합을 말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기가 A, B라면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거리는 원점과 이 점 P까지의 거리가 되고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자,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 두 개의 바로 거리의 합의 바로 뭐다? 최소값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리가 가장 짧으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P가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어디에 있으면 이 OP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가장 짧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OA를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어딘가 점 P가 있다면 OA 길이와 PA 길이는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P의 길이와 바로 AP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는 P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은 어떻습니까? 바로 OA의 길이의 길이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P점이 어디에 있어도 되는데 가장 짧기 위해서는 이 선분 위에 점 P가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짧은 경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식의 최소값은 바로 점 O와 점 A의 바로 길이가 이 두 점 사이 길이 즉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때 점 P는 이 선분 위에 어딘가 P가 있으면 항상 OA와 AP는 같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OA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0과 1,3의 거리가 되니까
x차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고 y차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10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7번입니다. 자, 27번도 위에 있는 26번과 동일한 문제예요. 자, 우리 26번을 풀어봤으니까 이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x, y와 y와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자, 이 식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x, y와 5, k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놈 사이에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식의 바로 최소값이 5가 된다고 했죠.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는 바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이 점이 될 것이고 자, 5, K는 여기가 5일 때, 자, K를 한 이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5, K가 될 것입니다.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두 점을 뭐한 바로 연결한 바로 이 두 점 사이에 누가 온다면 바로 이 X, Y라는 P좌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P좌표가 온다면 바로 이 거리의 최소값이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식의 바로 최소값은 이 2,1과 5,k의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바로 자 x차는 5와 2의 차가 3이니까 9가 되고요. 플러스 y차는 k와 마이너스 1의 차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놈을 뭐한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자, 여기는 루트가 사라지고 5는 제곱을 해버리니까 25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은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16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의 제곱이 16이니까 알맹이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4가 되어도 되고 또는 무엇이 되어도 된다? 자, k 플러스 1 알맹이는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겠죠. 자, 그러므로 k 값은 하나가 3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탈락이고 K값은 3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6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위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 이 루트 값이 몇 개가 나와 있죠? 네 개가 주어져 있죠. 이 네 개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루트 값은 모두 다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값이 가장 작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T점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둔다면 B로 둔다면 자, P점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둔다면 자, 첫 번째 식은 이 P점과 바로 0,0이죠. 즉 원점하고의 바로 거리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P점과 3,4와의 거리를 의미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자, 4가 한 이 정도라고 할까요? 자, 여기가 Y좌표가 4가 되어서
자, 이 점이 바로 3,4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6, 자, P점과 6,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6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을 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봐서 6,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점이 되겠습니다. 6, 마이너스 2. 네 번째는 자 P점과 자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1이 여기 나면 바로 1, 마이너스 2는 여기가 되겠죠. 저 이 점 4개와 이 점 4개와 P점을 이은 선의 길이가 가장 짧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P점은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다면 이 선상 위에 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P점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연결한다면 이 선상 위에 누가 있으면 되겠다? P점이 있으면 되겠죠. 그럴 때가 가장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그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점 위에 P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점이 P가 있다면 말이 맞지 않죠. P점은 하나의 점인데 이 선상 위에 P가 있고 이 선상 위에 P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두 선물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려서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일 때 바로 P일 때 첫 번째 루트 A 제곱 B 제곱은 요 길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길이가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이 길이가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이 길이가 되어서 이 길이의 합이 바로 이 식의 값이 되고 최소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바로 무엇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0,0과 여기 6,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는 거죠.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니까 6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하면 바로 루트 얼마가 되겠다? 4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값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3,4와 1, 마이너스 2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해 본다면 자, 밑변은 길이가 1에서 3까지니까 2가 되고 높이는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루트 2의 제곱 4가 되고 6의 제곱 36이니까 동일하게 루트 4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루트 40과 루트 40을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2 루트 40이 되는데 루트 40이 바로 무엇입니까? 2 루트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4 루트 10이 이 문제의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두 선분의 교점에 바로 누가 존재하면 P가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식의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9번입니다. 두 점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그랬죠. 자, 그러면 A점은 4,1이니까 자, 이 정도의 선생님이 A는 4,1로 한번 놓아볼게요. B점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면 B점은 한 이 정도에 B점이 마이너스 2,5라고 할게요.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좌표, 점 P가 여기에 존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AP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 두 점 사이에 자, 무엇을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BP 길이의 제곱에 바로 이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맞죠? 그 최소값을 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P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a, 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P 제곱은 루트가 사라지고 바로 x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차의 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 bp 제곱은 x차의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자, 상수는 5와 0의 제곱이 차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a 제곱 a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8a 되겠나요? 마이너스 8a에 여기는 플러스 4a가 되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자, 상수는요, 여기에 16과 1을 더하면 17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4와 25를 더하면 2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6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AP 제곱과 BP 제곱의 식이 되는데, 자, 이 식에 바로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와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혹시 A의 범위가 존재하나요? A는 X축 위에 있으니까 A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모든 실수상에서 A가 모든 실수일 때, 자, 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아래로 볼록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아본다? 대칭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 바로 a는 마이너스 2a가 b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때 최소값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a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겠네요. 그죠? a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바로 y 값이 최소값이 되어서 10 여기가 46입니다. 46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46과 2를 더하면 48이 되잖아요. 그죠? 48에서 4를 빼니까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 이 두 점의 각각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바로 P점을 이렇게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X좌표만 A로 설정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X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